영국에 오고 나서 서늘한 기운이 계속됐다. 갑상선저하증이 추위를 느끼게 한다고 했는데 그 탓인가? 내가 좋아하는 서늘한 날씨가 나이 들어 싫어지고 있다. 개운한 환경에서 잠도 개운하게 잔 것 같은데 절대 수면 시간이 부족했다. 여행을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먹는 것보다 잠자리인 것 같다. 에딘버러 성 관람이 2시였고 집이 편안했어도 조금 일찍 나섰다. 그렇게 했어도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처음엔 나름대로 여유를 부린다고 해도 9시 전에 나섰는데 그때 나가봐야 출근길 방해하는 진상이 되었고 관람 장소도 너무 횡해서 천천히 출발을 늦추게 됐다. 아마 체력 부족이 제일 큰 이유일 테지. 런던과 달리 확실히 구도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밤새 달려 이른 아침에 도착해 정신없을 때 여기도 뭐가 다르겠냐는 생각으로 시큰둥했는데 보면 볼수록 볼거리 천지다. 관광 집중지를 비껴놔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필의 영감을 받은 신의 한복판, 카페부터 보물섬의 작가가 걷던 시외 한적한 산책길까지 알고 보면 지나치기 힘든 곳이 도처에 있다. 스트리트 자일즈 성당의 내부 장식은 어찌도 그리 화려한지 아따 장사 잘 되겠네란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교회를 비아냥대는 친구도 이곳에 오면 주여를 외칠지도 모를 정도였다. 굳이 안내지도도 보지 않고 다녀도 만족스럽다.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 실수로 지나쳐도 그만이다. 그렇게 마구 돌아다녀도 즐거웠지만 관람료에다가 관람 시간까지 엄수해야 하는 에디버러성을 보기 위해선 나름 컨디션 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식사도 샐러드로 먹어 개운함을 유지했다. 관람객이 많아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관람 불가라는 안내에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란 생각을 하던 여행 초반과 달리 이젠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2시 입장인데 1시 40분에 가도 입장을 저지당했고 당일표는 매진이란 표시도 한눈에 보였다. 옛날 검문 받고 성곽 안으로 들어갈 때보다 더 힘들게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시험에라도 합격한 기분이 들었다. 에딘버러성이 유명해봐야 돌로 둘러쳐진 오래된 성곽이겠지 하고 들어갔다. 외관이야 별거 없어서 그냥 지나쳤고 초입에 보이는 전망도 그러려니 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갈수록 전쟁 박물관도 있고 지하 감옥, 제일 높은 곳엔 왕실 보물 전시관까지 있었다. 호스트와 저녁에 보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결국 30분 이상 줄을 서야 볼 수가 있는 왕실 보물 전시관은 포기하고 돌아섰다. 다음이라면 왕실 보물 전시관부터 보고 대기줄이 없는 다른 걸 보는 게 좋겠다. 호스트와 저녁 약속을 했는데 혼자 저녁 먹는 걸 보고 밥 먹는 약속인 줄 알았는데? 라고 물었더니 자긴 그냥 한 잔 마시기만 한다고 얼버무렸다. 대충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비용 때문인 것 같다. 걸어서 동네를 소개시켜줬고 혹시나 모르고 지나칠 만한 곳도 잘 알려줬다. 이윽고 로컬 식당에 도착했다. 동네 사람 장사라 유난스러운 건 없었다. 주문을 할 때 호스트에게 난 서양 음식에 대해 완전히 모르니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 고기면 고기, 생선이면 생선이란 설명을 하기에 대충 생선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한 걸 시켰고 음료로는 위스키를 시켰는데 이름도 모르겠다. 가격은 비싸진 않았다. 음식은 그렇다 치고 위스키는 병을 가지고 와서 코에 대주며 향을 맡고 결정하라고 했다. 일련의 과정이 너무 귀찮아 오케이로 다 끝냈다. 위스키 잔은 크고 따라온 양은 적었다. 한 모금을 식초 마시듯 조금 먹었는데 병원 소독약 맛이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양주는 17년 산도 숙성 기간이 약하다고 하며 최소 21년 산이 되어야 양주로 쳐주는 데서 먹었는데 12년 산도 고급으로 여기는 이곳에선 듣도 보도 못한 양주를 먹으니 맛이 있겠나? 굳이 스카치 위스키 경험을 하려면 엄청 좋은 바에서 싱글몰트, 맥켈란 돈 많이 쓰고 마누라 말고 애인이랑 식당에서 나와 산책길을 걸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걷는데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 도심을 관람하며 걷는 거랑 숲을 걷는 것은 너무도 다른 것 같았다. 개울이 강으로 이어진 코스를 걷다가 골프 코스를 안고 있는 산까지 올랐다. 그 산 정상에서 에딘버러 전체가 조망이 되었다. 호스트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코스를 다 돌아보고 어떤 짧은 여행객이 이걸 볼 수 있겠냐는 생각에 더 기분이 좋았다. 호스트에게 고마웠다. 호스트도 운동이 되어서 좋았다고 했다. 자신감 있고 쿨한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녀의 피앙새가 부러웠다. 스코틀랜드를 왔으면 하일랜드 지방은 꼭 가봐야지. 영화를 좀 봤다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한다. 나도 그렇게 호스트한데 말을 건넸더니 자기도 가본 적이 있는 투어 상품을 추천해줬다. 당일치기로 왕복 650km를 도는 것이었다. 아침 8시에 출발했다가 밤 8시 30분에 돌아오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50인승 버스 2대가 갈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다.
가장 인기 좋은 여행 상품이었다. 버스 기사가 관광 가이드까지 하는데 우리 버스의 기사는 목소리까지 카랑카랑하고 재미있어 보였다. 출발과 더불어 30여 분 쉬지 않고 말을 했다. 처음 몇 분간은 들어보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스코틀랜드 발음에 익살스러운 말투를 더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론 귀가 아픈 소음에 불과했다. 날씨가 아침엔 흐리고 추웠다. 오후엔 해가 나고 더웠다. 옷차림은 수시로 변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따라 변했다. 이번 여행 준비를 본 적이 거의 없다. 흘렸다가도 오후가 되면 다시 밝고 맑았다. 날씨 복은 제대로 받은 것 같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처음 탑승했던 자리가 끝날 때까지 같은 자리였다. 난 제일 마지막 창가에 앉게 되어 그나마 좋았다. 내 옆에 여자들이 앉았는데 그저 차를 타고 갈 뿐이었다. 살짐이 좀 있는 친구는 애초부터 졸다 말다 했고 내 바로 옆 친구는 졸음을 참느라 눈물겨워 보였다. 나도 졸려움을 참아가며 보려고 애를 썼다. 계속 보게 될 광경일 줄 알았으면 초반에 좀 자고 나서 창 밖을 구경할 걸. 막상 단체 관광 스타일을 다시 깨닫게 되자마자 내가 그동안 참 편하게 다녔구나를 확 느꼈다. 또다시 궁시렁 되겠지만 지쳤다는 둥 한계 효용이 어떻다는 둥 징징된 게 민망했다. 하일랜드 지방은 영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인데 최고 높은 산이 1300고지라고 한다. 산의 형태가 널찍하고 광활할 뿐 아니라 정상에 눈까지 있어 이 3000m 높이는 돼 보였다. 나무들이 몰려있는 곳에 많이 있고 대부분은 민둥산처럼 보이지만 온통 초록색이라 잔디를 누가 심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대부분 자연의 아름다우니 카메라에 담기 힘들었다. 움직이는 차량에서는 더 힘들었다. 차는 달리고 달려서 호수에 괴물이 있다는 내시 호수에 도착해 50분 정도 관광하는 유람선을 탔다. 처음엔 갑판에 올라 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구경을 했다. 잠시 후 손이 시려오길래 실내로 자리를 옮겼다. 나이 들어 현명해진 결과라고 믿고 싶다. 버스에서만큼 졸립다. 자야겠다. 에딘버러의 일정 3박 4일 중 하일랜드로 보낸 하루를 빼면 2박 3일이지만 첫날 아침 8시에 왔고 마지막 날 오후 3시에 떠나게 됐으니 그만하면 됐다라고 아쉬움을 달랬다. 굳이 여기저기 안 다니고 이곳에서만 있어도 중세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고 주위 산책부터 트레킹까지 즐길 수 있다. 골프장도 있으니 이후 다음 행선지를 정해놓지 않아 매번 후보지를 3개 정도 정하고 숙소비와 교통비를 비교해서 그나마 저렴한 곳으로 다니려고 마음먹었다. 숙소가 수시로 가격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교통비도 그런 것은 신기했다. 비행기도 아닌데 시시각각 가격이 변한다. 많게는 같은 차량이 60% 이상 차이가 난다. 글래스고, 요크, 맨체스터를 골라놓고 숙박부터 검색. 하루 전에 저렴했던 글래스고는 하루 만에 쑥 올랐고 에딘버러에서 가까운 곳이라 패스. 맨체스터는 남서쪽으로 멀고 노선이 둘러가는 듯해서 통과. 요크는 뉴욕보다 아름답다는 추천으로 며칠 입지를 하다. 92파운드 기차표가 37파운드로 뜨길래 낼름 물었고 거기에 맞춰 바로 미리 눈여겨본 숙소도 예약했다. 새벽 5시부터 잠이 깼고 다음 행선지의 교통도 숙박도 정하지 않아 불안했는데 잘 처리된 것 같아 홀가분했다. 오후 3시까지 떠나기 전 아쉬움을 달래려 좀 더 둘러봤다. 그러던 중 다국적 뷔페가 보였다. 샐러드라도 실컷 먹자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16파운드 정도니 저렴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음료는 각각 2고 보통 탄산음료는 2파운드 정도를 더 받고 맥주는 4파운드 이상인데 아끼려면 물을 시켜 먹는 게 제일 좋다. 난 500이 아닌 맥주잔으로 한 컵을 주문했고 빙둘러 탐색 후 찐새우, 홍합을 가져오고 메밀국수와 김치가 있길래 너 잘 걸렸다는 마음으로 2번을 가져다 먹었다. 맛이 해괴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한국 음식에 대한 갈증이 풀리지도 않았다. 그래도 김치가 들어가니 몸에 피가 새로 도는 듯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식곤증이라도 생기는지 나른해졌다. 기차역은 너무도 넓어 공항 같은 기분이 들었다. 플랫폼 간 거리도 2차선 도로보다 넓고 해서 시간 여유 없이 왔으면 허둥지둥 할 뻔했다. 창 쪽엔 기차 좌석마다 탑승자 행선지가 각각 나와 있었다. 기차의 나라답게 승차감도 좋았고 최고 속도는 구글 내비로 160km 정도로 나왔다. 내 표가 가격이 저렴했던 건 중간에 정차했다가 다른 시각 열차로 다시 가는 이유였는데 중간 정차역에서 1시간 4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접점에 있는 소도시였고 기차역과 바닷가까지 1.3km 거리밖에 되지 않아 기다리는 동안 갔다 오기가 너무 좋았다.
바다로 가는 길엔 골프장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는데 눈에 보였던 팀은 3팀 정도였고 그중 4명이 같이 치는 팀은 딱 한 팀이었다. 하마터면 그냥 벌판인 줄 알고 지나칠 뻔했다. 시내라고 걷는 사람은 지리산 종주하다 뜨문뜨문 만나는 등산객만큼 드물었다. 내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가 동네에 온통 울려 퍼졌다. 무사히 다음 열차를 잘 타고 요크에 도착. 이곳도 이동하는 사람에 비해 기차역은 너무도 거창했다. 크지 않은 도시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숙소까지는 1.6km, 오후 8시가 다가와도 밖은 훤하고 햇볕은 모든 것을 예쁘게 만들어줬다. 숙소에 도착하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인자한 표정과 부드러운 말로 반겨줬고 같이 있는 개는 날 보고 짖었다. 처음 볼 때만 그렇다고 하며 내게 개 간식을 건네며 그 녀석에게 줘보라고 했다. 절대 하기 싫은 행동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었고 개의 침이 손에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진저리가 날 만큼 싫진 않았다. 저녁을 식당에서 먹을지 간단한 걸 사가지고 와서 먹을지 밖에서 고민하다가 가까운 슈퍼에 가서 주스와 인도카레 밀키트를 샀다. 더 살만한 걸 찾다가 5개의 빨간 신라면이 보였다. 5.5파운드. 당장 사들고 숙소에서 2개를 끓여 김치 없이 먹었다. 오랜만에 한국식 매운맛이었는지 땀까지 흘리면서 먹었는데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느낌은 떠나질 않았다. 서늘한 곳에서 패딩까지 입고 잤더니 포근함을 살짝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 5시가 넘어서 깼다. 눈을 떠 창을 보니 아주 작은 스테인글라스를 볼 수 있었다. 묘하게 그 포인트가 매력적이었다.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런지 정리정돈이 100% 된 것 같진 않은데 왠지 감성이 묻어있는 듯하다. 예술가들에겐 일반인과 다른 미적 감각이 있다. 온통 어질러놔도 헝클어진 머리를 둘둘 말아 나무젓가락 하나 꽂아놔도 이뻐 보인다. 일단 요크를 왔지만 뭘 볼진 몰라서 대충 검색해서 5순위까지 찾아보기로 했다. 이 방식을 고정 패턴으로 잡았다. 지름 2km 안에 볼 건 다 있어 보였다. 1순위는 요크 민스터. 웨스트민스터를 못 받는 대신이라도 볼 생각으로 들어갔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크기도 스테인글라스, 아름다움도 어디에 빠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속된 말로 관람료가 그 아름다움을 평가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종교 관련 문화재는 무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료일 경우는 그 값어치는 꼭 하는 듯했다. 평소 주문할 때 8기본으로 하지 옵션 추가를 하질 않는데 오늘은 입장료에 타워 챌린지를 추가 옵션 넣었다. 탑을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표 판매 시 임산부, 심장병 등등 물으며 판매를 하기에 올라가기가 죽기 직전까지인가 생각했다. 싱겁게도 계단은 275계단이었다. 아파트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삼은 사람에겐 그냥 많아야 25층 아파트 2번 오르는 만큼도 안 되는 것이었다. 가까운 전망보다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 더 신기했다. 어떻게 넓지도 않은 땅이 다 평평한지. 반대일 수도 있겠다. 넓지도 않은 땅에 뭔 놈의 산이 많아. 이렇게 빡빡하게 살까? 오늘은 요크 프라이드 퍼레이드 날이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 같은 날이었는데 여기저기 무지개 깃발이 달려있었고 덩치가 무지 큰 여자, 여자보다 날씬한 남자, 여장한 남자 등등 정신이 없었다. 어린애들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축제에 즐거워했다. 거리엔 사람으로 북적였고 구시가의 좁은 길은 저절로 흥과 낭만이 넘쳐났다. 점심은 해군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손수 마련한 바자회 같은 곳에서 먹었는데 헐값이었고 판매하는 분들은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연로한 분들이었다. 수시로 자기들끼리 서로 괜찮냐고 물었다. 벼룩시장 같은 걸 열어놓아서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살 건 없어 맛없는 걸 이것저것 시켜 먹고 나왔다. 아마도 내가 그 장소에서 제일 어른인 것 같았다. 이상한 곳 찾아다니것이 여행 컨셉이 되어 붙다. 철도 박물관이 볼거리 1, 2위를 차지해서 가게 되었다. 아기 가진 부모들 위주로 왔고 입장료도 무료였고 기부 형식으로 5파운드를 주면 좋겠다고 여기저기 기부금함이 있었다. 세계 최대 기차 박물관답게 규모가 컸다. 굳이 잘 보이게 배치했다기보다 최대한 많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놨고 세세한 것들은 투명 캐비넷으로 저장해놓은 듯했다. 토요일인데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시 중앙에 많은 사람들도 시류에 관심이 있지 박물관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한다. 개개인이 관광 방식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내 방식도 너무 구태의연해서 벌써 질려온 상태다. 그렇다고 생뚱맞은 것을 하는 것도 힘들다. 철도 박물관에서 나오며 에이더 봐서 뭐하나. 휴대폰 충전도 더 해야겠고 안내방송으로 곧 폐문한단다. 이럴 때 기분이 너무 좋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고 배려해주는 느낌. 집에 돌아와 휴대폰 충전하고 라면에 인도식 카레 스타일 음식과 신라면 한 봉지로 저녁을 때웠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다시 밖으로 나가 강가를 따라 또 걸었다. 중심으로 갈수록 흥청망청 분위기가 더해졌고
술 취한 젊은 놈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했고 알아들어도 무시해야 할 판이었다. 클럽도 아니고 바도 아니고 빵빵한 음악이 터져나오는 곳을 흘깃 보기만 하고 물러서서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성소수자들끼리 파티를 즐기는 장소를 지날 때 신나는 댄스곡을 들으며 잠시 서 있었다. 몇 명 안 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흥을 발산하는 호피무늬 탱크탑 여인이 내 손을 끌고 어정쩡한 춤판으로 데려다 놨는데 발가락 하나 움직임도 어려워. 박수 몇 번 치다 슬며시 빠져나왔다. 얼어붙은 내 모습에 내가 정말 많이 늙었구나.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어제 숙소 때문에 투덜투덜 된 것 치고는 잘 잤다. 오히려 비대면 상황이 갑옷이 되어 약간의 소음 정도는 내도 무방할 것 같아 편했다. 인터넷에선 맨체스터는 볼 게 없는 도시란 평가가 많았다. 덩달아 잘 알지도 못하는 난 그런가 해서 리버풀이나 갔다 올까란 생각을 했다. 영국 2, 3위를 다투는 규모의 도시를 보고 볼게. 없다면 어떤 걸 봐야 할까? 짧은 시간 동안 여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폄하는 좀 자제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어제 숙소에 오자마자 뭘 모르고 까타를 부렸듯이 오늘은 숙소에 돌아오는 길을 반대편으로 오니 도착 직전까지 슬럼가하곤 거리가 멀었다. 어제 오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 식당과 식음료점이 자금성같이 뻗어 있어 더 추레해 보였는 듯했다. 다운타운을 돌아볼 때 차이나타운을 지났는데 특유의 중국 음식 향이 났고 뒷골목의 지저분함이 독보적이었다. 항상 차이나타운은 현지와 차이나는 게 자기들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동서남북부터 대중교통 시스템을 간파할 때까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 집을 나서 볼 거 없다니 공원을 찾아가 볼까? 하다가 오전부터 무슨 트램을 찾아 타고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든 곳을 향해 갔다. 트램 정류장은 칸막이도 없었고 매표기기와 승차권을 인식하게 하는 허리춤 높이의 센서기기가 있었다.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어 자기다 탄 구간만큼 차비가 지불될 텐데 안내문이 표어처럼 되어 있어 확실히 이해가 안 돼요. 옆에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충 내 생각이 맞는 듯했다. 노선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탑승하는 곳은 같은 곳이 많아서 최종 목적지를 보고 노선을 구분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해하긴 쉽지 않았다. 한번 시행착오 후 딱히 목적지라 할 수 없었지만 내리고자 하는 곳에 내렸다. 로마군의 낮은 성곽 흔적이 남은 곳도 있고 오래된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든 곳도 있는 장소였다. 표지판을 따라 올라간 폐고가도로 공원에 들어 섰는데 29여 명 되는 사람들이 입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난 근무자에게 예약을 안 했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고 격식 있게 나머지 설명도 했다. 내가 듣고 싶은 괜찮다는 말만 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 어정쩡한 상황에서 입구라 말하기도 애매한 곳을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말처럼 스물스물 들어갔다. 여자 남자 두 정어번이 저 새끼 못 알아 들은 것 같아 표정이었는데 딱히 대단한 곳도 아니고 해서 대충 둘러보고 나왔다. 나오고 보니 4인판의 예약자는 11시부터 입장 가능, 일반은 오후 1시부터 입장 가능이 써있는 게 보였다. 굳이 그들에게 가서 아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들어갔다.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괜찮다며 환한 표정으로 예의 있게 대답을 해줬다. 영어의 본고장 영국에 오니 내 영어가 참 많이 모자르는구나 느꼈다. 지나온 곳에선 문법 없이 떠들어대서 못 알아들었다고 핑계를 댔는데 여기선 뭐 하나 끊어먹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못 알아먹으니 좀 기분이 안 좋다. 천상 외마디 영어만 하다 끝날 운명인가 보다. 맨체스터시는 구가 어지럽게 섞여 있어서 더 현실적인 도시 같았다. 여기저기 현대식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런던보다 더 신형 건물이 많이 짓고 있었다. 한국에선 놀라울이 아니지만 영국에서 본 신형 건물 건축을 새롭게 보였다. 월요일이라 휴관을 한 곳이 많았다. 개관한 곳 중 하나를 골라서 들어갔는데 산업혁명 당시에 엄청난 영국의 기술과 현재까지 이어오는 과학 현황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어린이들의 재미있는 체험 현장은 어른도 같이 즐길만 했다. 그 뒤에 간 곳은 피펄즈 히스터리 뮤지엄이었다. 노조부터 사회정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해온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참정권을 위해 싸워온 역사와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경쟁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맨체스터가 노동당 위주 도시란 걸 확실히 알려줄 만한 전시였다. 걷다 보니 맨체스터 타운홀 도서관을 가게 되었는데 맨체스터의 역사 기록물, 보관 장소부터 열람실 등등 넓고 높은 쾌적한 환경은 앉아만 있으면 공부는 저절로 될 듯 보였다. 시험 공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말 흥미있고 궁금한 걸 찾아온 사람들로 보여 찌든 수험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 중앙역으로 갔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봐서 집에서 와인이랑 밀키트로 한 끼를 때웠다. 식곤증이 몰려와 잠이 와 어영부영 마무리. 다시
깨서 이어가려다가 귀찮아서 대충 마무리. 날이 흐려 날구지를 하는지 몸이 뻑적지근해서 졸다 깨다 반복했다. 시원하게 확 자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 어제 먹다 남은 빵으로 아침을 때우고 천천히 나섰다. 여행이 이쯤 되면 새로울 것도 궁금할 것도 없는 중년의 입장과 비슷해진다. 열심히 살아서 뭐라도 이룬 중년들이야 마지막. 불꽃을 태우느니 많이 하며 더 설쳐되겠지만 내 경우는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나마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다니는 거라 보기보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지는 않는다. 맨체스터 박물관을 찾아 나섰는데 이젠 볼 게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란 걱정이 들 정도였다. 박물관은 맨체스터 대학에 있었고 자연사 박물관과 여러 나라 유물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겁을 낸 만큼 규모가 크진 않았다. 다른 역사 유물들이야 넘치게 봐왔어 별 흥미가 없었지만 자연사 박물관은 안 본 지 한참 되어 그런지 볼만했다. 여러 박제물 중에 알바트로스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꿈에도 바라는 한 올에 3타줄이는 별칭 알바트로스. 엄청난 의미에 비해 날개는 엄청 넓게 펼쳐지지만 부리가 너무 길어 생김이 좀 우스워 보였다. 공룡 화석 중 이재용도 입는 아크테릭스 등산복. 문양이랑 흡사한 것이 있었는데 학명도 비슷했다.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시간이 지나서는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하러 와서 떠들썩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는지 궁금했다. 생각보다 일찍 관람을 끝내고 트래포드 센터라는 유럽 최대 쇼핑몰로 갔다. 이번 여행 중 처음으로 공장지대를 지나쳐서 도착한 곳이라 버스에서 내릴 때 잘못 내리는 것 아닌가 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황량한 버스와 트램길을 지나 입구로 들어가니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국보다 조금 비싼 듯했다. 점심을 동남아 볶음밥에 토핑을 얹어 먹었는데 간간해서 반찬 없이 먹어도 견딜만했다. 규모는 무지막지하게 컸지만 한국에서 실없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꽤나 다녀봐서 특별할 건 없었다. TV판 매장을 보니 LG와 삼성이 중심이 되어 전시가 되어 있었다. 이번 여행 중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를 호령한 제국을 보며 경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에 비해 우리의 과거 모습에 창피스럽기도 했다. 지금은 오히려 압도적인 위세로 모든 걸 다 누렸던 나라를 상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동등하거나 더 우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올린 것에 더 감탄을 하게 되었다.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우리가 끌어올린 모든 부분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아침부터 날씨 탓인지 컨디션이 안 좋은 듯해 더 쉬엄쉬엄 다녔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하며 휴대폰 충전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영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게 한참을 보냈다. 대부분의 미국 프랜차이즈들이 현지 브랜드를 누르고 잘 나가는 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선방하는 편인 것 같았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 어찌 될지 장담하긴 힘들 것 같다. 종점에서 종점인 버스 코스여서 시간은 걸려도 마음 편하게 돌아왔다. 코스는 길지 않았지만 버스 정류장간 간격은 너무도 짧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 퇴근길에 퍼브에 들려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맥주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동행이 있어 신변잡기를 털어놓으면 그 분위기에 젖고 싶었다.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가며 만나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남는 시간에도 만남을 피하는 나이가 되었다. 만나봐야 뭐하나. 괜히 말 잘못해 상처나 주고받지. 외로움과 괴로움. 곧 외로움이 더 무서워질 것 같다. 맨체스터 숙소는 호스트뿐만 아니라 옆방에 인기척이 있던 사람과도 본 적 없이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했다. 혹여 마주칠까봐 서로 피하는 건 만국 공통인 것 같다. 체크아웃 시간이 늦어지면 과금하다는 말이 있어 괜한 심술로 더 천천히 시간 꽉 채워서 나왔다. 우리나라 버스터미널이 동서울, 남서울 강남터미널 이렇게 여러 곳에 있듯이 영국은 기차역이 그렇게 있고 버스터미널은 대체로 중앙에 하나가 있다. 맨체스터 옥스퍼드역에서 리버풀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갔다. 기차표가 반값도 안 하는 무궁화처럼 매역마다 정치하는 열차를 탔다. 그래도 1시간 10분 안에 들어오니 지겨울 정도는 아니었다. 기차역마다 한두 명도 탈까 말까한데 10서너 곳을 정차했다. 빨리 가서 빨리 보고 빨리 다른 곳에서 가서 빨리 다른 곳을 또 보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어서 역에 도착을 해도 느적느적 꾸물닥거렸다. 체크인 시간이 오후 3시인데 도착이 12시이니 비대면의 단점 중 가장 큰 것이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정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융통성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다. 리버풀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근처에 있어 체크인 시간까지 쉽게 시간이 흘러갔다. 다른 성당과 달리 너무 현대적이라서 외관부터 실내 장식도 모두가 모던했다.
처음에 착공을 허가한 성당 책임자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영국이 매우 고지식하고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과 많이 달라 보였다. 체크인과 함께 리버풀 명소를 검색해보니 대부분 바닷가에 있었다. 문 닫는 시간이 다 된 곳은 내일로 미루고 부둣가로 갔다. 리버풀의 엘버트 부둣가는 19세기 전 세계 무역량의 40%를 감당했었다고 했다. 영국 입장에서 옛날이여. 소리가 절로 날 듯했다. 해양박물관, 미술관 등이 바닷가로 모여 있었다. 도로도 넓고 건물도 웅장해서 북미 쪽 분위기가 많이 났다. 바닷가로 오기 전 바가 여러 개 있었다. 점심도 편의점식으로 먹어 배도 고프고 해서 아이리시 바에서 보리차인지도 모를 저도수 에일 맥주를 마셨다. 맥주도 향으로 먹는다니 도수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바에 혼자 있는 게 어색해서 바쁜 척하며 딴짓을 계속했다. 맛도 낭만도 없는 체험이었다. 굳이 억지스럽게 즐길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괜한 맥주 한 잔으로 화장실만 급해져 다니다가 비틀즈 동상까지 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진 않았지만 눈치 게임 하듯 사진을 찍으려 나서기도 물러서기도 했다. 부둣가 명소들은 문을 닫아 겉만 보며 돌다가 배도 고프고 해서 미리 체크해서 후기가 좋은 한 식당을 찾아갔다. 모임이란 이름의 식당이었는데 작지만 정갈한 곳이었다. 소주 한 병과 김치볶음밥을 시켰다. 해외여행 가서 비싸게 소주 사 먹는 중년들을 그렇게 욕해놓고 지금은 내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 소주는 한화로 12,000원 가격이었다. 그래도 오랫동안 돌며 고물가에 익숙해져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국에선 김치볶음밥을 외식 메뉴로 절대 안 넣는데 김치가 아쉬웠던 탓에 김치볶음밥을 시켰다. 잠시 후 소주가 나오고 뒤이어 볶음밥이 나왔는데 종지만한 그릇에 김치가 추가로 나왔다. 사장님이 그냥 주신 듯 했다. 진짜 한국 맛을 오랜만에 만끽하고 있는데 김치찌개랑 휜 쌀밥 한 공기를 직접 가져다 주셨다.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고마워했다. 해외에서 겪는 한국인들한테 실망스러웠던 적이 많았던 터라 생각지도 못한 배려에 더욱 감동적이었다. 김치볶음밥을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 챙겼고 설거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이 먹었다.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어 주방에 있는 사장님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김치와 백반, 김치볶음밥 각각 3종을 본죽 배달용 용기보다 조금 작은 플라스틱 통에 넣어 챙겨주셨다. 돈을 더 줘서 감사를 표현할 내용도 아니고 참 난감할 만큼 감사했다. 20년 전에 애들 3명 데리고 리버풀에 왔을 땐 한국인은 본인뿐이었다고 했다. 지금은 유학생이 30여 명 가까이 있어 종종 들린다고 했다. 한국인이 오면 반갑고 한국말도 할 수 있어 좋다고 인자하게 웃으셨다. 묵직하게 싸주신 김치는 며칠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았다. 같이 전달된 감동적인 정은 몇 년이고 곱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리버풀의 모임 여사장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병의 소주보다 정에 취해서 지는 해에 비춰진 사물들이 다 아름다웠다. 새벽에 창밖이 밝은데 달도 같이 밝았다. 아프지 않고 피곤한 상태여서 자다 깨다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다. 오늘 새벽이 그랬다. 아침은 김치볶음밥을 데펴 먹었다. 국물이 없이 물하고만 먹어도 목 넘김이 수월하다. 집 근처 리버풀 대성당을 찾아 나섰다. 이젠 장엄한 건축물에 적응도 될 때가 지났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감탄에 젖어 한숨이 연신 나왔다. 영국 최대 성당, 세계 5번째 크기, 최대 고딕시 가치, 가장 무겁고 높은 종, 최대 파이프 오르간 등등. 성당 탑 제일 높은 해발 150m 높이에서 리버풀 전체를 둘러보았다. 한적하고 넓고 부둣가로는 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참 다채로운 도시였다. 성당 내부는 넓고 높은데 내부 장식으로 갖춰진 게 별로 없는 편이어서 더 웅장해 보였다. 오전도 지나기 전에 발바닥이 아팠다. 관람객 발걸음이 가장 힘든 발걸음 스타일인 것 같다. 내부에서 받은 충격으로 못내 아쉬워 외부를 둘러보는데 성당이라기보다 성에 가까워 보였다. 조금 위압적인 외모라 공주가 갇혀있는 마법의 성 같았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성곽들의 CG가 마냥 상상만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집하고 크게 멀지 않았던 거리라 점심도 집에서 먹을 생각으로 돌아가다가 슈퍼에 들렸는데 마침 컵실라면이 있었다. 옳다구나. 라면에 밥을 말아서 김치를 얹어 먹었다. 내리새끼를 모임 식당 사장님이 주신 걸로 먹고 있다. 배불리 먹고 잠시 쉬었다가 부둣가에 있는 해양박물관을 갔다. 엄청 대단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타이타닉 관련 전시와 해양도시 리버풀에 대한 설명, 흑인 인권에 대한 전시 등이 있었다. 바로 옆 테이트 미술관이 있었어. 말 그대로 둘러봤다. 런던의 테이트 미술관에 비할 수는 없지만
가볍고 시원한 마음으로 볼만했다. 미술관 밖에 수영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16세쯤 보이는 남자 셋이 슬쩍 눈치 보다가 반바지 차림으로 물에 뛰어들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비난의 눈초리보단 청소년들의 치기 어린 장난을 풋풋함으로 봐주며 지나갔다. 관리원도 강압적이지 않지만 그만하고 나오라고 지그시 말했다. 따분한 전시관을 둘러 쌓여있는 곳에 청량감이 들게 했다. 쭉 지켜보는 날 보고 엄지를 올렸다. 나도 같이 올렸고 물 밖에 나왔을 땐 악수 겸 손을 마주쳤는데 짝 달라붙지 않고 어정쩡해서 폼이 안 났다. 이것도 나이 탓인가? 유람선 운행 시간이 끝나서 출퇴근용 페리를 탔다. 마주보는 곳을 왕복하는 거로 별 볼 게 없지만 리버풀을 배를 타고 좀 떨어져서 온다는 기분 정도였다. 첫날과 달리 자꾸 보고 있으니 옛날은 몰라도 지금은 한강하고 아라뱃길 느낌이 들었다. 그만큼 한산에서 산업 현장 느낌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해가 지면서 바에 손님들이 늘어났다. 어두워졌을 때가 궁금했지만 별거 있겠나? 피곤하다 들어가자 혼자서 뭘 하겠나? 길거리에서 징그럽게 춤추는 흑인 청년이 아가씨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같이 춤을 췄다. 잘 들어보니 한국 걸그룹 노래였는데 몇 명이 단체로 춤추기에 좋은 곡인 듯 했지. 내 귀엔 일정한 리듬만 반복되는 것 같았다. 이제는 장소의 차이보다 시간의 차이가 훨씬 큰 세상이 됐다. 집에 올 때 치킨 너겟 4조각을 사가지고 들어와 맥주랑 김치볶음밥, 맥반에 김치 배부르고 개운하게 잘 먹었다. 모임 식당 사장님의 고마움을 다시 생각하며 부디 좋은 일 많이 나시길 기원했다. 리버풀은 한식당의 기억으로 남길 테다. 게스트가 많아 아침이 분주했다. 늦게 기차 예약을 한 편이라서 시간 여유가 있어 역과 가까운 워커 아트 갤러리 갔다. 처음에 캐리어를 끌고 구경하기 힘들어 그만둘까 했는데 갈수록 얼굴이 두꺼워져 일단 시도를 했다. 턱수염이 가득한 직원에게 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구경을 하고 싶은데 짐이 있어서 라고 했더니 짐을 번쩍 들며 보관해 줄 테니 얼른 보라고 했다. 그분은 짐을 보관하러 갔고 난 바로 관람을 시작했다. 많은 조각상부터 공예품 회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막상 시간에 쫓기니 더 아쉽게 느껴졌다. 그래서 더 알차고 아름답게 감상을 했다. 차 시간이 가까워져 가방을 찾으러 갔더니 가방을 들고 간 직원이 보이질 않았다. 당황스러워 다른 직원에게 물으려니 한국말까지 툭툭 나왔다. 이게 참 좋은 현상인 게 마구 떨들어 놓으면 걸러서 듣기 때문에 더 빨리 의사소통이 된다는 점이다. 절잖게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말한 사람이 입을 못 열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은 뭐라도 떠드는 게 중요하다. 결정적인 포인트 턱수염 있는 남성분이라고 했더니 짐보관 장소에 있을 거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짐보관 장소로 갔더니 요금을 지불하면 당연히 짐을 두고 볼 수 있다는 안내판이 보였다. 인상 좋은 턱수염 아저씨가 가방을 꺼내주는데 문화재 보관함처럼 깊숙한 곳에서 빼내주었다. 원래 과금을 해야 되지만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다음에 오면 렘브란트와 홀바인 작품이 전시된다고 했다. 시간이 없어 너무 아쉽다고 말하고 내게 너무나 좋은 경험을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여러 박물관을 다니다 보면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으로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알면서 왜 물어 아니면 모르면서 왜 보려고 하나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직업으로 대하는 자세는 당연히 전자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생활이야 뭘 어떻게 하든 관계없지만 가까스로 더러운 말을 안 꺼내서 다행. 다음 행선지 버밍엄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지정 좌석이 없었고 시골버스처럼 탑승객이 너무 적었다. 매번 적자 운영이 걱정됐다. 오지랖을 영국에서도 떨고 있다. 어디서든 언제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오는 길에 황희찬이 뛰고 있는 지명인지도 몰랐던 울버햄튼도 지났다. 버밍엄은 영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데 오늘 그걸 처음 알았다. 시내는 흔히 볼 수 있는 대도시 형태였다. 매번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멘붕이 온다. 구글 지도도 제대로 판독이 안 되고 거기에 고가도로나 지하도가 있으면 가위에 눌려 답답해 발버둥치는 느낌이 든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해가 보이는 장소로 나와 앉아서 지도 세로 고침을 누르고 잠시 평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서서히 내가 있는 곳과 갈 곳이 눈에 보인다. 다른 일도 이처럼 하면 될 듯 했다. 세상 일이 생각보다 급한 일이 적고 서둘러서
급한 일이 빨리 되는 것도 못 봤다. 다 제 욕심으로 빨리 되길 바라는 것일 뿐이다. 모내기하고 빨리 자라라고. 뭐를 뽑는 짓은 안 해야 할 텐데. 새로운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다른 집 문을 열었는데 흑인 아가씨와 그 엄마쯤 되는 사람이 처음엔 놀랬다가 웃으며 내가 찾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무척이나 놀랬다.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일이 날 수 있는 해프닝이었다. 새로운 숙소는 매우 기능적이어서 사용에 불편할 일은 없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었다. 볼만한 곳을 검색했더니 대표 볼거리가 다 세 단장을 한다고 나왔다. 넉넉한 일정으로 숙소를 정했는데 짧게 정하면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고 넉넉히 정하면 몰게 오히려 적은 경우가 빈번하다. 내 방 안에서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여기서는 내 맘대로 되길 바라면 안 되지만 생각이랑 다를 땐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빨래를 돌려놓고 잠시 쉬었다가 멀지 않은 다운타운으로 버스를 타고 다시 나갔다. 주요 명소가 공사 중이라도 볼 게 없진 않았지만 색다를 것도 없었다. 이럴 땐 사진가 코스프레로 흑백 사진을 찍는 게 좋은데 찍어봐야 건질 게 별로 없다. 작가들의 한 컷이 얼마나 힘든지 알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며 몇 가지 먹을거리와 3년 숙성 블렌디 나폴레옹을 샀다. 다시 리버풀 모임 식당 사장님의 김치볶음밥과 김치에 핫도그용 소세지를 곁들여 밥과 안주를 겸했고 3년산 블렌디에 물로 브랜딩을 해서 소주 도수를 맞춰 먹었다. 몰게 없어 편할 수 있는 날이었다. 버밍엄은 바다랑 한참 떨어져 있는데 갈매기가 사방에 있다. 이번 호스트는 베트남 출신인데 베트남 전쟁 때 탈출해서 버밍엄으로 오게 됐다고 했다. 세상 도처에 별별 사연들이 다 있다. 세상 다 산척하는 짓도 이젠 못하겠다. 저의 시간 여행자 같은 여정이 여러분들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리버풀 대성당의 웅장함,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감동을 여러분께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었던 김치볶음밥과 라면, 그리고 컵신라면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밍엄, 여기서의 여정도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워커 아트 갤러리에서의 경험,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버밍엄에서 갈매기를 만나게 되었던 순간까지, 그리고 이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 집에서 먹던 음식을 생각하며 먹었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제 여행의 일부로 남아있어 기뻐요. 여러분, 이런 여행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여행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테니 저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